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구분되는데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로 주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에 관여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하며 대장암이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중앙암등록본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 해 약 25만 건의 암이 새로이 진단되었고 대장암은 전체 암종 중 남녀를 합쳐서 11.4%, 약 2만 9천 건으로 네 번째 호발하는 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남녀의 성비에 따른 발생은 1.4대 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고 남자와 여자 모두 각각의 성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3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대장암 환자 중 20% 정도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약 5%는 오직 유전에 의해 발병하는 유전성 대장암으로 분류될 만큼 가족력과 연관이 깊은데요. 대장암 발병 위험 또한 1차 직계 가족 중 1명이 대장암이면 2~3배 증가하며 2명이 대장암이면 3~4배까지 증가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 요인은 식생활, 비만, 염증성 장질환,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신체 활동 부족, 음주, 흡연, 고령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대장암의 5%만 명확히 유전에 의해 발병하고 그 외 15%는 명확히 유전은 아니나 가족력을 바탕으로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장암은 위에서 언급한 위험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구형 암으로 알려진 대장암이 고지방, 저섬유소 식이, 육가공품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 비만율 증가, 신체 활동량의 감소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장암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문 출혈은 성인의 15%가 일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휴지에 피가 묻거나 변기의 물이 붉게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한대장학문학회가 항문 출혈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흔히 치질로 불리는 치핵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 27.4%를 차지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단순 항문 출혈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 대부분은 치핵, 치열과 같은 양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장암이 실제 원인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장암의 일반적 증상으로는 변을 보기 힘들다거나 횟수가 바뀌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배변 후에도 변이 남은 듯한 무지근한 느낌, 혈변 또는 끈적끈적한 점액변, 변 굵기의 가늘어짐, 복부의 불편감,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만져지는 종물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양의 발생 위치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발현되는 증상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가장 큰 문제는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 대부분은 선종성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선종성 용종은 대장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에서 생겨나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중 일부가 암으로 변하며 일단 변하고 나면 대장벽으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을 정하고 예후 인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병기가 중요한데요. 대장암 또한 다른 암들처럼 병기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며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진행된 암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종성 용종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5에서 10년에 걸쳐서 크기가 자라면서 진행성 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는 대장암 증상과 가족력이 없는 경우 50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고 이때 용종이나 다른 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발병 위험도에 따라 보다 주기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했다면 40대부터 이 부모 중 한 명이 가족성 용종증일 경우 12세에서 14세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병의 경우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을 앓았던 여성도 40대 대장 내시경 검진을 시작해 주기적인 검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병기, 즉 병의 진행 정도와 대장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단독 또는 병합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기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로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 없이 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기암의 경우, 즉 아직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가 없는 상태일 때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고 조직 검사 결과에서 재발 위험이 큰 요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3기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4기, 즉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 항암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며 전이된 병변의 제거 가능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전이의 경우에는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대장의 가장 말단 부분으로 항문과 연결되는 직장에 발생한 진행성 암에서 주로 수술적 처치에 앞서 시행을 하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상 경감 목적으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을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수술 자체의 걱정도 있지만 또 다른 걱정은 바로 인공항문일 겁니다. 인공항문은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배 바깥으로 꺼내서 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 안 앞쪽의 벽에 만드는데요. 인공항문은 신경이 없기에 만져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장암을 이겨내고 암의 고통으로부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암이 항문과 가까운 직장에 발생한 경우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문을 같이 제거하게 되고 복벽에 인공항문, 즉 장루를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공항문 조성률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장암 수술 후 장 운동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찰진 음식들은 장을 막히게 하여 환자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찰진 음식이란 찹쌀로 만든 떡이나 밥을 아주 단단하게 말아서 만드는 김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찰진 음식뿐만 아니라 회 같은 날 음식 그리고 찬 음식들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조심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고 상처 및 체력 회복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주 3, 4회의 30분 이상의 운동, 그다음 재발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비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용종을 떼어내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대답은 NO입니다. 대장 용종이 재발할 확률은 3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에 용종을 떼어낸 경우에는 전문의가 권하는 스케줄대로 다음 추적 대장 내시경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대장암 재발을 막으려면 고기 섭취는 피해야 하나요? 대답은 NO입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 단백질, 철분, 아연 등의 주 영양원인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과한 섭취, 가공육, 지방이 많은 부위, 직화구이 등은 피하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여 채소와 같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20대 젊은 대장암 환자도 늘고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20대 젊은 층은 암 발생을 전혀 의심하지 않다가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발견했어도 상대적으로 암세포가 전신에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안심하지 말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들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장암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하게 되면 충분히 완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최적의 치료 결과를 얻으셔서 지속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